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미친 이야기가 아니고 비트코인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거는 한 5년 지나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경악할 겁니다. 아, 그래서 공 박사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면 개인이라도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제 이분이 캐시 우드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술주 투자에 상당히 이제 앞서가는 그런 아크 인베스먼트의 CEO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딸들이 장성했죠. 이제 직장 다니는 나이입니다. 딸들한테 준 조언이 매달 비트코인을 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 간 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안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들 투자를 주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테슬라를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보니까 자녀들한테 주는 조언은 굉장히 솔직한 조언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출처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이제 비트코인을 사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비트코인이란 자산이죠. 자산. 엔비디아는 자산처럼 이게 이제 향후 5년 사이에 최소 32% 연평균 최대 72% 성장할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가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6월 달인가 나왔거든요. 6월 달.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32%에 72%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출처가 어딘가 한번 찾아본 겁니다. 출처를 찾아보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1시간 여러분 43분 인터뷰가 있네요. 아주 최근 인터뷰입니다. 6월 5일자 인터뷰가 실려 있는 겁니다. 6월 5일자 인터뷰가. 그래서 이 인터뷰에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트코인이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여전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약 2조 달러의 시가총액입니다. 뭐 한 2조 최고 갔을 때 2조 7천억 불, 지금 한 2조 2천억 불, 원래 목표는 4조 5천억 불의 절반 정도입니다. 원래 예상 목표치보다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게 따블이니까 원래 지금 정도 지금의 한 2배 정도로 예상을 했는 모양이에요. 2배 정도 한 20만 불 정도 예상을 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격 목표는 그 이후에 확장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글로벌 화폐 시스템이 아니고 새로운 자산 클래스입니다.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하나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희들이 보기에 앞으로 5년 안에 가치가 15배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건 꽤 미친 소리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주 큰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15배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디지털 자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 시스템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화폐고 한쪽은 상품이고 또 한쪽은 기술인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네트워크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레이어 1 기반 레이어는 해킹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9년 출시 이후로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높은 수준의 인류가 발명한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술인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 본인이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은 기술입니다. 당신이 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전략처럼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동의하신다면은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캐시 우드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동의하시면은 비트코인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말씀이. 한목에 사지 말고 평균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매입이라면은 매달 일정액만 사는 겁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기법이죠. DCA.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6월 5일자 캐시 우드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제 딸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을 매주 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하나를 산 건 아니에요. 비싸니까. 사토시 단위로요. 그러니까 0.0000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은 이거는 보고서입니다. 분석. 프로마이즈 약속이 아닙니다. 개런티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향후 5년에 10년 안에 1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매월 일정액 사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제 딸 중 하나가 비트코인을 매주 삽니다. 그럼 딸 함께 뭐죠? 엔비디아를 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딸 함께 이런 테슬라를 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뭘 딸이 사는 것을 용인하는 겁니까? 비트코인 사는 것을 용인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자산이 훨씬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이런 비트코인 사라고 강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는 향후 5년에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그거는 개런티, 그거는 이런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면 이렇다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이니까 참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캐시우드의 자녀들에게 매달 비트코인을 사라는 조언은 2025년 6월에 공개된 팟캐스트에 나오는 겁니다. 평균 매입 방식을 강조하고 자신의 딸이 비트코인을 매주 사는 예를 들면서 장기 투자를 권장합니다. 가족이 매월 또 매 급여일마다 조금씩 사는 것을 조언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주말에 비트코인이 엄청 싸가지고 뭐 싸게 샀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럽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 프로마이즈입니다. 뭐 혹시 이거 보고 뭡니까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뭡니까 당신 방송 듣고 샀는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No promise. 약속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according to research. 리서치에 따르면은 we believe. 우리 리서치에 따르면은 모아된 tenfold 10배 이상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기술주 분석에 능숙한 사람이 딸한테 엔비디아를 사거나 테슬라를 사라고 권하지 않고 딸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 용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냐 성장성이라는 면에서 뭐 어제 이런 방송 진행할 때 어떤 분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실물 기반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람은 또 실물 기반 삼성전자인데 투자하시고 나는 투자 목표가 자산을 증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방송 듣고 투자했는데 징징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애들이 할 일이지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말씀 나오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성장성 있는 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달러하고 이런 1:1 교환하니까 변동성이 없는 상품인 거죠. 저희들이 항상 제 방송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성장하자 이야기죠. 사람도 성장하고 자산도 성장하자. 그래서 제가 배당주 투자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슈드 SCHD나 이런 일체 제가 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종이 돈 대신에 그냥 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코인을.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스테이블 코인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1:1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트코인하고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냥 코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비트코인하고 다른 게 다른 겁니다. 잘 말씀하신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로만 코인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말로 그냥 코인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 서클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나 투자 방향을 잘 잡아야 시간 가면서 수익률 격차가 엄청나게 나니까. 자, 다음 폭락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릭 발추나스입니다. 아주 이렇게 최신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블룸버그 통신의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이걸 사게 만들어줘야 되죠. IBIT 2024년에 1월에 출시돼 가지고 2024년 가장 히트 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런 가격이 내려갔는데 금요일 쇼크 때문에 출시한 이후에 수익률이 84%입니다. 거의 더블 된 겁니다. 더블. 그만큼 많은 돈이 비트코인에 투입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이 엘릭 발추나스라는 사람이 야 징징거리지 마라. 2024년 1월 18일에 이런 출시돼 가지고 84% 남겼으면 됐지. 하루 이틀 좀 가격 들어있다고 징징거리냐. 미국 사람들 징징거린다는 표현을 썼네요. 여기 징징거림 영어로 한번 보죠. 징징거림을 angst and winning이라는 표현을 쓰는 모양이네요. winning이라는 표현 징징거리다. 수익률이 하락해서도 84%를 번 겁니다. 돈이 얼마나 유입됐냐 거의 1000억 불 유입된 겁니다. 2024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0억 불. 여기 보시면은 약간 폭락하기 전에 994억 불 유입이 된 겁니다. 994억 불이 유입이 돼 가지고 시장 가치가 얼마 뛰었는가 하니 1700억 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한 사람들은 대개 1.8배 정도를 번 겁니다. 이 블랙록을.
여기 1753억 불이죠. 이 망가지기 전에 1800억 불 됐으니까 1.8배 번 겁니다. 초기에 투입한 사람들은. 또 곧 회복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아주 근접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는 지난주 금요일 날 풀백 하락이 있기 전에 995억 불이 유입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자리 돌파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이정표지만 두 걸음 전진 한 걸음 후퇴인 셈입니다. 1000억 불이 유입이 된 겁니다. 1000억 불이. ETF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여러분들 빠르게 유입된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인 겁니다. 비트코인 스팟 ETF라고 그렇게 하죠.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게 된 거예요.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게 여러분들 5일간 한 6% 7% 정도 빠졌고 장외 거래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 현금이 있으면 좀 사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살 수가 있으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베이스에 사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 장외 거래소 2%나 빠졌네요. 2%나. 합체가 6% 이상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뉴 에셋 클래스입니다. 새로운 자산군이 생긴 겁니다. 금이 탄생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이란 새로운 자산군이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 거 아니까 수익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제가 미국의 ETF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ETF가 SMH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시작해가 연평균 37%입니다. 경이로운 성과입니다. AI 혁명에 힘입어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78%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방송을. 제가 여러분 그냥 무슨 뻥으로 이런 방송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숫자를 봐라 당신들. 응? 숫자를 이런 보고 있는데 전혀 투자 안 하겠다. 그건 뭐 당신들이 자유니까 똑똑한 당신들이 선택해라. 세상에 어느 자산이 78% 연평균 78% 10년쯤 성장하게 되면은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불겠습니까?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IBIT 비트코인 여러분들 ETF가 2024년 1월 18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24불이 출시됐죠. 폭락하기 전에 71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연평균 78.38로 된 겁니다. 총수익률이 169%입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그 많은 ETF인데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섹터 투자입니다. SMH. SMH의 이름 거의 더블입니다. 더블. 그러니까 많이 투자 안 하더라도 1% 자기 자산 가운데 5%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꽝은. 망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IBIT를 살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사면 되겠죠. 이거는 옛날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를 해봅니다.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10년 수익률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압도적.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여러분들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산수지 않습니까? 산수. 어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교를 안 해가지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오늘 진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착하게 지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진짜 SMH를 좋아합니다. SMH를 반에커 그룹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SMH 26개 기업에 투자할 겁니다. 그중에 한 40% 정도를 엔비디아하고 TSMC에 투자하는 SMH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자산 가운데서는 이만한 자산이 있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이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168차례 이런데 금리를 낮췄거든요. 돈을 막 찍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돈이 금값을 올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뭐 은값을 올리고 전부 다 이런 화폐 법정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뭐라도 사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168의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공급 때문에 자산 가격이 계속 자산 인플레이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금값이 여러분들 며칠 전까지 4,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제 4,900달러 5,000달러까지 금값을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일본도 막 이런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하니까 국채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하니까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인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돈 가치가 여러분들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달러와 대비 원화 여러분들 가치가 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IVIT에 약간이라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조금씩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죠. 마이클 세일러 이제 우리가 통찰력을 사는 겁니다. 이 양반의 인사이트 천재들 인사이트를 물론 다 옳은 건 아닌데 이 양반이 뭐 천재죠. 왜냐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회사를 뭐죠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인터뷰하는 거 보면 거의 천재예요. 천재. 미국에는 천재가 많습니다. 천재가. 미국 방송이나 트위터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천재들이죠. 그냥 말하는 거 보면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머릿속에 뭐 컴퓨터죠. 컴퓨터. 마이클 세일러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산의 7% 정도를 차지할 거다. 지금이 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얼마 될 거냐 20년 정도 안에 1300만 불 될 걸로 보는 겁니다. 1300만 불. 지금 12만 원짜리가 10년 안에 130만 불이 되고 20년 지나면 10년이 더 지나면 1300만 불이 될 걸로 보는 겁니다. 미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야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매년 여러분들 78% 성장하게 되면은 130만 불도 넘을 수 있는 거죠. 20년 지나면 1300만 불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매년 78% 성장하게 되면 100배 성장하는 건 100배 성장. 그죠?
10배 100배 10배 곱하기 1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20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일생을 구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런데 어떻든 방송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이클 세일러를 굉장히 이런 높게 평가합니다. 왜?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여러분들 10년 동안 연평균 86% 성장해 온 겁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86% 성장하면 뭐 1000만 불 넘을 수 있는 거죠. 복리가 되면 여러분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녹취록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나가가지고 방송 사이지 않겠죠. 당신은 비트코인을 사서 4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2024년 11월 방송입니다.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나 마이클 세일러가 해주고 싶은 제 조언입니다. 이 사람도 제 마음하고 비슷해 가지고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권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음이 참 이렇게 막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둘째 아닌 에릭 트럼프도 붙잡고 앉아가 뭡니까 아버지 집 담보 잡아가지고 비트코인 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릭 트럼프가 여러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 세계에서 자기만의 여러분들 영업 비밀을 대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더 부추기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마이클 세일러를 알아왔지만 너무나 존경한다. 자기가 이런 부동산업도 많이 해봤지만 영업 비밀을 와가지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야 아버지 함께 이야기해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골로 여러분들 그 별장 그 담보 잡혀가지고 20억 정도 이런 가진 다음에 그거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마이클 세일러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비난을 받지 박수 받을 일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 힘들고 고단한 세월에 경제적 자립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름 조언이 내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사가지고 많이 사라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결국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금 시장의 시가총액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본의 1%를 차지합니다. 2조 7천억 불 정도입니다. 저는 그것이 7%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7%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조 7천억의 7%면 7%가 제 장기 예측이고 21년 동안 1300만 달러까지 갈 겁니다. 21년이니까 10년에 130만 불 다시 10년에 여러분들 1300만까지 10배 10배로 뛰는 걸 봅니다. 1300만 달러 그게 뭡니까? 지금부터 5년 후에 당신은 4년 주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40% 50%의 변동성으로 연간 이분은 44%를 받네요. 출시된 이후에 40% 50%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0% 44%로 복리로 계속 성장해 온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변동성이 40%지만 35% 30% 25% 변동성이 떨어질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변동성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개인이 살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걸 뜻하는 거죠. 개인이 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는 S&P 수익률 8%까지 떨어질 겁니다. S&P 변동성 8%까지도 떨어질 겁니다. 거의 S&P하고 평준화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때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돈은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20년 정도 보는 겁니다. 20년 정도.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항상 글로벌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자본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경제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초과 이익이 나지 않는 장기 균형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때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21년. 이때는 새로운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걸로 게임이 이제 끝난 겁니다. S&P 수익률과 비트코인 수익률이 일치하고 S&P의 여러분들 변동성이 어느 시대에 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 시대에 났기 때문에 대박을 친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엔트리 들어가기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난 겁니다. 나라 상황이 좀 어렵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자산만 가지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들 투자할 수 있는 시대고 특별히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에 난 겁니다. 20년 지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수익률은 점점 여러분들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S&P 수익률하고 비트코인 수익률이 일치하는 변동성도 일치하는 경제학자 눈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하자면 장기 균형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아웃인 겁니다.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천재들 나는 여러분 아침에 나라 진짜 웬만하면 나라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라 뭐 지길로 갈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생산적이고 천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여러분들 힘이 쏟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엄청난 여러분 자부심도 느끼고 비트코인 투자는 최소 4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적립식 접근 방식이 최적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비트코인을 사서 4년 이상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고유한 반감기 사이클을 넘어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집중해야 됩니다. 11만 불대에서 사든 12만 불에 사든 13만 불에 사든 간에 10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이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 떨어졌을 때 돈이 있으면 좀 사는 겁니다. 0.01, 0.1이라도. 적금 있으면 깨가 사는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 가격은 1300만 달러이고 전 세계 자본의 7%를 차지할 겁니다. 그냥 머리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1%일 때 이러면 13만 원이면 7%가 되면 1300만 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에 이러면 10배 그 다음에 10년에 이러면 10배 추가적으로 뛰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조 7천억에 7배면 얼마입니까? 2조 7천억에. (2조 7천억에) 이러면 7배면 18조 달러인데 18조 달러면은 너무 작은데 18조 달러네요. 그 지금 엔비디아가 이러면 4조 한 7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잘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뭐 X라든지 뭐 시점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뭐를 팔고 이런 비트코인을 샀는고 하니까 가장 사랑하던 주식들을 팔고 산 겁니다. 그 사랑하던 주식들이 뭐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TSMC, 대만 반도체, 브로드캄 그런 거를 이름부터 다 매각하고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가장 애지중지하던 거 가장 사랑하던 여러분들 그냥
자기 여러분들 예, 뭐 자식같이 뭐 이 정도는 아니고 예, 자기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좋아하는 ETF는 손을 안 대고 예, 개별 종목을 매각을 했는데 개별 종목 이런 매각한 게 다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브로드캄,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베팅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때 내 마음이 갈등을 벌였겠습니까. 딱 사흘 고민했죠. 사흘. 내가 이거를 그냥 정리하냐. 아 이거 정리 못하고 이거 투자 못하면 다음에 죽는 날까지 후회할 거다. 그 귀한 주식들 그걸 그냥 원샷에 팔아버린 겁니다. 원샷에 제가 화끈해 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올세일에 전부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 돈만큼을 그냥 전부 다 그냥 박은 겁니다.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5년 지난 다음에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평가될 겁니다. 그래도 다 잃어도 관계없다 이야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결심을 굳게 하고 그냥 왜냐하면 이제 조금씩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좀 많이 사놓고 그다음에 조금씩 모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한 거죠. 칼같이. 그러니까 보통 결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이제 폭락장이 되면은 이제 이 어제 주가 폭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갔는데 몇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급락장에 주식 사라고 당신 때문에 1억 날라갔다 뭐 이런 그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한 분께 댓글로 댁 돈이 1억 날아가셨습니까? 그게 억울하면 예금 적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분 있고 야 뭐 그렇게 안달복달하냐. 또 올라가니까 그냥 기다리라. 아니 하루 주식 빠진 걸 가지고 그렇게 뭐죠. 병호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김진성 님이 장기 투자가 답이니까 또 올라가니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매너가 좀 그렇습니다. 돈을 좀 많이 잃었는 모양이에요. 잃었는데 올라가잖아요.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은 이러면 안 되죠. 미국 시장 올라가니까 이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벌면 내 능력 이러면 남 탓 공병호 TV 보지도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을 자신이 했으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올라갈 텐데 그걸 못 참고 거친 맛부르면 도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미장과 암호화폐 투자라더니 폭락했네. 암호화폐 투자라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한 거죠. 스킬렛이 진짜 주책이네. 김진성 님이 장기 투자라는 거 아니야. 제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냥 예금 적금이라 하면서 안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리면 다 회복될 텐데 그걸 못 참고 이건 일본 탓 이건 미국 탓 저건 조상 탓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런 마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다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한형성 님이 돈을 잃어버리면 공박사님이 물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선전하지 말고 이 사람이 선전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강승호 님이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투자 안 하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게임입니다. 제가 투자는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선택 자기 책임이 삶입니다. 선전한 것이 아니고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남 탓은 정말 안 좋은 버릇입니다. 투자에서 과실이 생기면 누가 갖게 됩니까? 자기가 갖는 것 아닙니까?
그걸 나에게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문장이라도 공론의 장에 글을 올릴 때는 글이 곧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흔적을 남기니까 좀 신중한 댓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남겼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폭락장이 돼 가지고 화요일 날, 미국은 월요일인 또 콜럼버스 데이니까 화요일 날 또 시장이 개장되면은 또 흔들릴 수가 있죠.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설마 그래도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가겠냐, 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이 선을 넘은 겁니다. 전 세계를 히토리를 가지고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이번에 만방에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 전문가들 생각하고 좀 달리 제가 이번에 좀 오래 갈 것 같구나, 이번에 완전히 손을 보려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조금 더 사고, 없으면 계좌 보지 마시고 며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또 다 회복이 되니까 열받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유 자금이 좀 되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좀 많이 떨어졌으면은 조금 사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비트코인 업계에 여러분들 입문할 때 금토락 같은 그런 주식을 팔고 여러분들 입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그 좋은 회사 주식들을 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번 또 끝나고 나면은 폭발하겠죠. 폭발. 지금 다시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14%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 연수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투자는 신념이 있어야 되구나. 신념이. 투자는 여러분 신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념이. 그 상품에 대한 신념이나 그 기업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판 기업들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미국의 탑10 기업들을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그것도 이런 원샷에 팔았습니다. 전부 다 그냥 다 팔아가지고 그 돈만큼 그대로 여러분들 산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분 이야기를 한 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통념을 깨는 거가 중요한데, 오늘 이 글은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미국에 이제 명문 경영대학들이 많지만 특히 뉴욕 대학, 뉴욕의 스턴 경영대학원이 유명하죠. 뭐 유펜의 와턴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이분이 스턴 경영대학에서 재무학으로 교수 생활했던 스미스 교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합니다. 포머 파이낸스 프로세서 테드 스미스입니다. 재무론을 강령했지만 58세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8세에 엄청난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뭔가 하니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 국가의 중앙은행이 매년 10% 내의 통화량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통화량을.
그런데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여러분들 평균 수익률이 대개 12% 내외인 겁니다. 12%. 그러니까 명목 수익률은 12%인데 실질 수익률인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노미널 소득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 빼기 이꼴은 실질 소득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58세에 깊게 깨웠다는 겁니다. 만일 중앙은행이 머니프렌트 매년 8에서 10% 정도의 통화량을 발행하게 되면은 S&P 500의 수익률이 9% 정도입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면 트루 웰스가 되려면 캄플람 아웃페이싱 더 프린터 중앙은행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수익률을 정내야 실질 트루 웰스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 이 양반이 테드 스미스 교수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 녹취록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구 국가들 심지어 OECD 국가들에서조차 평균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매년 8%에서 10%씩 돌아가고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배당금을 포함해서 9% 정도입니다. 어쩌면 9.7% 정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S&P 500이 창출한 모든 가치가 실제로는 돈을 찍어내는 기계의 노동과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무학을 평생 가르쳤지만 58세에 제게는 상당히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시스템이나 심지어 개방된 시스템에서도 매년 8에서 10% 정도의 속도로 돈을 찍어내고 있을 때 모든 것은 가치를 잃고 있다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금 적금을 하는 순간 계속 돈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금 적금이 안정된 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연평균 10%씩 까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을 가치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S&P 500에 모든 돈을 넣어도 본전치기만 하게 할 뿐 전혀 트루웰스 실질 부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니면 심지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S&P 500의 전체 가치가 돈 찍어내는 기계의 가치와 동등한 것을 진정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무학 여름 교수가 58세에 깨우친 겁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분산 투자나 여러 가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위험 분산 같은 개념을 상당히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숲을 놓치게 되면 이는 고도로 분산된 포트폴리오에서는 상대적인 부를 얻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안전은 한데 ETF 투자가 안전은 한데 상장지수펀드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이 안정은 한데 분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화량 증발 속도하고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사이트인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것은 샤프 비율과 강제 부의 정분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큰 부를 만들어내려면 돈을 찍어내는 기계 중앙정부의 통화량 증발을 능가하는 특정 분야의 자본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념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20년 이상 재무학을 가르치고
지금도 뉴욕 경영대학원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지만 58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을 치는 자산을 찾았고 통화량 증가를 압도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낸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예.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통화량 증발하는 속도를 압도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인 위험 분산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확실히 능가하는 수익률을 내는 특정 분야의 자본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를 창출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상품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망할 염려도 없고 최소한 여러분 이 상품들은 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망할 염려가. 자본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개별 기업을 쓰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수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그동안 추천한 상품들은 통화증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통화증발률을 10%를 보게 되면 이건 14% 플러스 15% 플러스 27% 플러스 68% 플러스인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여러분들 선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논평과 함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기를 구하는 겁니다. 집안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집안을 구하는 겁니다. 예금 적금하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배당주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현명한 게 아닌 겁니다. 통화량 공급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블랙록의 IBIT 상품이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방송 같은데 최신 동향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식을 참 잘 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주 똑똑해요. 2주 전에 이야기를 한 거네요. 솔직하고 말도 잘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전송이 실시간에 되지 않습니까? 국제 전송이. 저는 암호화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성장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의 선상에 있고 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견해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앞으로 얼마나 시장이 확장되겠습니까? 미래는 밝습니다. 미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올해 4분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 대단할 것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를 넘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결제 수단 전송 수단
에릭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견해를 여러분이 소개한 겁니다. 이제 한국계 인물로서 미국의 방송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이 톰 리죠. 톰 리. 말을 아주 잘하고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톰 리가 가격이 내려가는 풀백은 그런 경고 사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현재 경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블록체인의 성장, AI 혁신에 의해서 지금 추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를 겪었고 그는 하루하루 계속되는 공포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라우마의 메아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움직임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만약 지난 12개월 동안 주식이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AI에서 오는 혁신과 월스트리트가 블록체인에 주목하는 혁신과 미 연준이 완화 사이클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중국과의 잠재적인 히토류 분쟁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구조적인 순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론에 베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가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조하는 겁니다. 이 양반 이야기가 꼭 옳은 것이 아니고 오늘은 금요일이고 긴 주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장이 최저가로 마감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거는 징후가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은 금요일에 바닥을 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월요일에 마지막 투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이죠. 화요일.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볼 때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낙관론 비관론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서 있으면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그렇게 또 10% 올라버렸구먼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잠시 왔다 기회가 가버리니까. 캐시 우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할수록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안에 가치가 15배 늘어날 걸 생각하십니까? 야, 그건 좀 대단한 건데요. 새로운 자산군입니다. 새로운 자산군이기 때문에 조금 편입하는 것은 고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과 달리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비트코인이 대표합니다.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습니다. 베이스 레이어인 레이어 1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2009년 출시된 이래로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완벽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인터넷의 고유 자산이고 다시 말하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노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의 고유 통화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실제로 금융 서비스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검증되고 압도적인 우위가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가장 황제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군이고 새로운 자산군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입할 수가 있는 거죠. 과감하면 좀 많이 하더라도 통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조크를 했지 않습니까? 통화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컴퓨터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거하고 이해하기 힘든 게 이러면 합쳤으니까 비트코인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오늘 방송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께서 한 번 더 다음에 방송 마치시고
보셔야 될 제목은 이 통념을 깨뜨리라. 여기에 테드 스미스 교수가 한 이야기는 한 번 더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이 돈을 버는데 새롭게 등장한 자산군이 너무나 압도적인 겁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렬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그리고 망할 염려가 없는 겁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는 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막아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평균 수익률이 86%입니다. 여러분 1년에 평균 수익률이 86% 성장하게 되면 돈을 10,000불 정도 넣어놓으면 돈이 얼마나 불어나겠습니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불어나겠습니까? 1년에 86% 복리로 컴파운딩으로 늘어나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여유가 있어 한 10만 불 정도 좀 집어넣어 놓으면 20년 되면 돈이 몇백만 불 돼 있을 거라고. 그죠? 저는 ETF는 손을 안 댔습니다. ETF는 손을 안 댔는데 개별 주식들은 전부 다 정리해가 전부 다 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보여도 결단할 때는 무섭게 결단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알토란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들을 한순간에 전부 다 매각을 해버리고 그 돈을 챙긴 다음에 그 돈만큼 여러분들 전부 다 사버린 겁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